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명동, 일봉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및 신규 사업 관련, 수해 현안 관련, 용곡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감사 관련, 청년 정책 관련, 특화거리 관련,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KBS 뉴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원들의 출장비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우체국이나 마트에 가면서 출장비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언론 보도가 된 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10월에 법인 설립 후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249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복무 관리는 과연 최우수를 받을 만한 곳인가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출장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총 9,780여만 원, 2019년 1억 4,4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장비 지급과 관련한 내역으로는 다과를 사기 위해 근처 마트를 간 것, 우편물을 붙이기 위해 우체국에 간 것, 우표를 구입하기 위해 우체국에 간 것, 은행에 간 내역들로 출장비를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출장 사유에 봉사활동이라고 적혀져 있는데도 출장비를 받았으며 출장 시간 또한 의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하루에 출장을 2번씩 가는 일명 쪼개기 출장 또한 발견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장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빙 자료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경영 및 운영되어야 하는 공기업에서 직원 복무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출장비 관련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곧 천안시 예산의 낭비이며 천안 시민들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쓰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 및 감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경영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최우수에 걸맞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 호주 대형 산불, 역대 최고 기온으로 오른 남극,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로 연달아 등장한 태풍들까지 바야흐로 기후 재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 및 환경 문제는 갈수록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과학자 및 전문가들은 인류가 지구를 급격하게 파괴시킴으로 인해 결국 미래에는 거주가 불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 및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쓰레기는 어디서든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손을 떠나면 많은 존재, 낮고 하찮고 더러운 존재이기만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일어났던 쓰레기 대란,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택배 및 포장, 배달,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기후 재난 시대 및 쓰레기 대란에 직면한 이 시대의 한 구성원이자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폐기물 그 정책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시장님과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자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장님 혹시 그 종량제 봉투가 언제부터 시행된지 아십니까? 분리수거는 95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2003년 6월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종량제 봉투 시행일은 1995년에 시행이 됐는데 시행된 지 올해로 사실 25년째입니다. 이때 시행된 계기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즉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 처리비도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된 종량제 봉투인데, 하지만 이제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불법 투기 및 분리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종량제 봉투 디자인의 변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쓰레기 발생량 관리와 종량제 봉투 관련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종량제 봉투를 처음 사용할 때는 별도의 안내 문구가 없었지만 시민들이 알기 쉽게 분리배출하는 방법 등을 그런 문구를 표시해서 현재는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지침과 타 시군 종량제 봉투를 참고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된 지 25년이 흐른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제 종량제 봉투의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디자인은 텍스트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정보 전달하기 좀 어려웠는데 종량제 봉투의 좀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한 예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야 하는 물품을 픽토그램으로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이제 개선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환경 보호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북극곰 얼굴을 새기는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수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병기한 종량제 봉투 또한 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29개 기초 지자체 중 48곳에서 외국어 병기 종량제 봉투를 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종량제 봉투를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선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좀 디자인을 했는데요. 근데 그와 더불어 또 맞춤형 복지 홍보 문구를 넣어서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쓰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바꿔서라도 분리배출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생활 폐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 원룸 지역 대학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정 1동, 성정 2동, 복명동 다가동에서도 사실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혹시 구도심 및 원룸 지역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홍보는 그동안 나름대로 해온 사항입니다만 불법 투기 지도 단속 인력을 늘리고 또 상습 투기 지역을 수시로 이렇게 살펴서 해결하되 안서동 대학가 중심으로 특히 배출 안내 캠페인이라든지 원룸촌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캠페인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에 당사자들과 함께 좀
간담회를 가지면서 풀어가고 있는데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관리인, 대학교 관계자, 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등 학교 주변 원룸 밀집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에 사실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은 그 수치는 이제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이제는 폐기물 줄이기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리고 외국인 거주 원룸 밀집 지역에는 중국어, 영어로 만든 안내문까지 부착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위수거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해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도 늘고 있으며 강력한 청소행정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 투기 상습 지역과 방치 쓰레기 실태를 전수조사를 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청소 책임제를 운영해 불법 투기 지역을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운영 성과 보고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시민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생활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나날이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련돼서입니다. 네, 시장 혹시 그 쓰레기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19년 3월 의성군에 있는 쓰레기산이 CNN에 보도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산 문제는 의성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천안시도 쓰레기산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시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천안시에 쓰레기산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알고 있는 곳은 7군데 있고요. 그 중에 2곳은 이제 처리가 완료됐고 5군데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곳곳에는 방치된 쓰레기 사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환경부에서 전수조사 이후 새롭게 적발된 불법 폐기물은 올해 8월 기준에 39만 6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순이었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천시가 가장 많은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고 다음 2위는 경북 경주시, 3위는 평택시, 4위는 천안시라고 합니다. 네, 이렇듯 불법 폐기물은 단속을 피해서 여전히 버려지고 있고 산과 자연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천안시도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이 폐기물은 해외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수출을 통해서 국내 쓰레기를 일부 그 누적을 해소한 측면이 있었는데 2018년부터죠. 중국이 쓰레기 그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쓰레기 적재량이 그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단은 이게 대부분 쓰레기가 공장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장 그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도 쉽지가 않은 건데 이런 그 쓰레기를 빈 건물 등 또 창고 같은 데에다가 그 임대한 후에 거기다 넣고 이렇게 전부 축적을 시킨 다음에
그냥 도주해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쓰레기가 사회 문제화 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 7개 지역, 7개 그 쓰레기 산 지역에서 2개 지역은 이제 이미 대집행을 완료해서 끝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찰을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행정 당국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관이 일종의 그 거버넌스 체제를 이렇게 구축해서 이런 그 쓰레기 불법 처리가 용인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그 사업장 폐기물 관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쓰레기산에 불법 투기하는 이 쓰레기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이주 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음에 좀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쓰레기산은 업자와 토지주가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예산과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산이 방치되면 심각한 환경 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들은 선 처리, 즉 행정 대집행 후 비용을 업자와 토지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좀 반환 시기도 미지수이며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에 놓인 이들에 대해서 압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에 시민의 혈세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의성군 그 쓰레기산 문제 때문에라도 의성군 담당자와 좀 거의 1시간 넘게 좀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 행정 대집행 총 277억 원이 소요가 됐고 세부적으로는 국비 185억, 도비 31억 포함해 의성군은 61억을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의성 군민이 5만 1,895명인데 1인당 117만 원씩 처리 비용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쓰레기산 문제로 인한 사후 처리 비용이 워낙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지도 및 점검 그리고 감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담 TF팀이나 특별반을 편성하고 지도 점검 및 감시를 실시하고 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에 있고 단속 및 수사에 힘을 쏟기 위해 수사팀 또한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현상 수배하며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에도 펼치고 있는 등 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투기의 뿌리를 뽑고자 노력하고 있고 충주시 또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민 결의대회,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 불법 투기 감시 CCTV 설치 확대, 민간 경위 협업하는 우리마을 지키기 운영 등 야간 방범대 활동 신고자 포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 투기가 불가능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디든 위 사례를 좀 참고해서 천안시도 좀 이런 근본적인 좀 문제 좀 해결을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비상한 노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도 빈 건물 등 또는 빈 창고 뭐 이런 데에 얼마든지 그런 그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업자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더 강화하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의성군 그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 한 80%에서 90%좀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대집행하기 전에 이제 화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굴삭기로 이제 좀 뒤집어가면서 화재를 진압을 하다 보니까는 폐기물이 섞여져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안에서 선별장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전국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플라스틱 대란이 정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우리 천안시는 2017년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전부 이렇게 플라스틱 을 수거해 왔기 때문에 다른 자치체와 달리 천안시는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큰 대란이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활용 대책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주안을 두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네. 다양한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 혹시 그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예, 대체로 재사용은 그 재활용품을 단순히 세척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재사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맥주병이나 소주병, 공병, 아이스팩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재활용은 이 물리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존 성상을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거를 재활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분리배출만 잘 하면은 100%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마저 이제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사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폐기가 되고 있어서 재활용률을 높일 대책 마련이 사실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에 분리수거 안내원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우수 사례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주택가에 있는 폐기물 거점 지역에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의 분리 체계를 개선해서 물품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처리 비용 감축 및 재정 수입 발생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또한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 수집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자원관리사로 선정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역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관내의 장례식장과 좀 협의를 해서 일회용품을 일절 쓰지 않는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좀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좀 재활용 정책에 힘을 쓰고 있는데 천안시도 새로운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네, 자원관리사 어르신을 지정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어르신들 취업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재사용 관련된 건데요. 재사용 정책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재활용 정책에서 나아가 재사용 정책이 좀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재사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중고 거래부터 동네 정보까지 소통할 수 있는 중고 거래 장터 앱입니다. 나에게 불필요해진 중고 물품을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이웃에게 판매를 하고 나눔으로써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탁 트인 나눔 상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 경제입니다. 탁 트인 나눔 상자는 나에게 사용이 다한 물건을 기부하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의 플랫폼 같은 곳입니다. 또한 최근 신선 제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분해되지가 않아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기에 전통시장 상인회 등 필요한 곳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사실 좀 자원의 선순환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하여 이제 공감은 하지만 실천하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천을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각각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다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폐기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도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책 마련에 힘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 복지, 민주주의, 평화, 안보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앞다투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지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터전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없이 외쳐왔던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누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현 실태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길 바라며 천안시도 청소 행정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